손절에 관한 3가지 포인트. 첫 번째, 손절을 할 때도 매크로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종목이 손절해야 될 종목인가, 손절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될 종목인가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띠님들. 오늘은 제가 손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을 줄이고 해외 주식을 늘려가고 있는데, 많은 우리 열북님들이 해주는 질문이 국내 주식에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난 이후에 Q&A를 받아봤더니 정말 굉장히 오래전에 어썸 레터에서 분석을 했던 종목들이 아직도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유를 하고 난 뒤에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계좌에 남아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손절의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절을 할 때도 매크로를 봐야 됩니다. 손절하는 거랑 매크로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손절은요, 장이 좋을 때 하셔야 됩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손절을 하는 거는 내 손실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장이 안 좋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존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매크로 장이 좋아질 때까지. 지금 최근 국내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럴 때는요, 솔직히 손절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손절도 시장이 좋을 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종목이 손절해야 될 종목인가, 아니면 손절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될 종목인가, 이거를 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정할까? 일단 이 손절을 할 종목은요, 이 섹터를 먼저 봐야 되는데,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차 전지 섹터는 악재와 호재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 트럼프가 된 게 악재죠. 트럼프는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정부에서 도입을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어떻게든지 손을 볼 것 같아요. 이가 폐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전방 산업 자체에 정치적인 악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번 3분기 실적 안 좋았어요. 4분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닥이라는 거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주 공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얘는 중립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는 일단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에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섹터 자체는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손절할 종목인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양극재가 있고요, 음극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구체가 있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2차 전지라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분야별로 약간씩은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라는 걸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라 이것도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해리스 수혜주로 수익도 많이 내고 뭐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됐다라고 해도 이 에코프로머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전구체거든요. 양극재보다는 피해가 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피해가 많이 보는 섹터, 많이 보는 분야, 비중을 줄여야겠지만 피해가 덜하다. 그러면 굳이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절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할 때도 굉장히 딥하게 스터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섹터도 봐야 되고요. 이 종목이 과연 비전이 없는가? 앞으로도 잘 안 될 것인가?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또 하나의 예를 봤을 때 화장품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정말 잘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모레퍼시픽이 실질적으로 반등을 해서 수익이 잘 나기까지는 적어도 한 분기 이상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기대를 모았던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또한 종목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악재와 호재가 다 같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내가 장기 투자 잘하고 한다라고 하면 참고 들고 갈만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단기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이나 섹터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거죠. 손절을 하기 전에 이 종목이 정말 나쁜 종목인가, 이 종목이 속한 전방 산업이 발전이 없는 사양 산업인가,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그러니까 손절을 하기 전까지도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판단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했을 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손실률을 봐야겠죠. 저는 기계적으로는 이 손실률을 마이너스 5%로 잡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5% 이상 넘어갔을 때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은 저는 마이너스 10%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10%가 왜 이렇게 무서운 라인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내 예수금은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한 종목 내가 50만 원을 투자했는데 얘가 10%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예수금은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얘를 1% 손실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내 투자금이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제가 1000만 원으로 옷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종목당 웬만하면 100만 원을 안 넘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종목이 100만 원이 넘었는데 손실률이 마이너스 1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금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필요해지는 거죠. 이제 요즘엔 앱이 너무나 잘 돼서 이제 물타기 했을 때 내가 얼마의 예수금이 필요한지를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바로 계산을 해보시는 거죠. 내 손실률이 지금 마이너스 10%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수금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타기를 할 것인가? 나는 물타기를 하지 않을 거야. 왜? 손절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주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이 종목이 3% 이상, 5% 이상 오를 때 한 주씩 손절을 합니다. 그게 티 안 나게 손절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물렸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한다라고 하면 손실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오를 때마다 한 주씩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내 계좌에서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고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종목과 같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게 상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손절을 할 때도요, 팍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주씩 예리하게 잘라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하실 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저는 한 주씩 조금씩 덜어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 되게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게 위험한 수준이야. 마이너스 10%가 되면 손절을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또 손절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까운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뭐 주식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어요. 솔직히 저도 손절을 했는데 아까운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차피 회복될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손절을 했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손절이라는 건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력이 필요하다.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매크로를 보자. 이게 정말 버려야 될 종목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가장 좋은 손절은요, 티 안 나게 손절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미국장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국내 주식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손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손절을 하실 때도 내가 의도한 대로 매매를 하게끔 나의 페이스대로 손절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